자, 이제 뭐 2시간만 하면 돼요. 알겠죠? 2시간만 하면은 또 오늘 수업도 마무리가 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참으세요. 우리가 뭐 하루 이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야 나중에 합격했을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남들이 쉽게 못하는 그런 어떤, 시험에 이름 합격했을 때 그 느끼는 어떤 희열, 기쁨, 맞죠? 그죠? 성취감.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열심히 여러분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뭔가 성취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그러면 내가 다른 시험을 공부해도 되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긴다. 자존감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험 칠 때 열심히 안 하고 시험 칠 때만 떨어지잖아요. 그럼 자존감도 바닥이고 자기는 실패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두렵습니까? 또 우리 뭐 나이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명, 그럼 사회생활 좀 했잖아요. 그죠? 그건 경험이잖아요. 나머지 친구들이 가지지 못한 또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또 경찰생활 하면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젊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불리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만큼 더 살았으니까 더 인생에 대해서 잘 알 거고, 그렇죠? 더 정신적인 무장이 잘 된 상태에서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또 합격도 더 빨리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하여튼 힘들더라도 이제 2시간만 하면 끝나니까, 그지?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례법은 요걸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특례 12개 항이죠? 12개 항 두 번째가 뭐죠? 가음하여 신중하게 철길 앞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린 승객이 무시해서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특례 12개 예외 조항에 속합니다. 특히 가속이 있잖아요. 가속은 몇 킬로미터 초가죠? 20인데 10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특례 12개 항에 속하지 않는 것 해가지고 시험에 나왔거든요. 요거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안전거리 미약부로 인한 사고, 통행 우선순위 위반으로 인한 사고,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하고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례 3조 2항 특례 각 코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했잖아요. 해당하는 거. 자, 기억은 뭡니까?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이거잖아요. 12번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니어는 몇 번입니까? 4번에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디귿은 몇 번입니까? 중앙선 침범 7번에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철길 건널목 니어는 8번에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모두 특례 12개 항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특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니어는 뭐가 틀렸어요? 20km. 그 다음에요. 디귿을 잘 보셔야 돼요. 디귿은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방법을 위반하는 운전자입니다. 고속도로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냥 끼어들기는 맞아요. 여기 보시면은 끼어들기 금지 위반 있잖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고속도로에서 디귿하고 삐엄은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합니다. 요거는 고속 앞지르기죠. 앞지르기잖아, 그지? 앞지르기와 관련된 거. 이거는 해당이 되는데 끼어들기 하는 건 여기 없습니다. 고속도로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정지선 침범하는 거는
아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니은, 디귿, 비읍. 요 세 가지는 특례 12개 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예요? 앞자르기 방법, 앞자르기 할 때 방향 지시라든가 등하, 경기 이런 것들이 가는 겁니다. 끼어들기하고는 관계일 수 없어요? 없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4개에 3개가 정답이에요. 5번에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8번 문제,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9번 문제는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번이에요? 3번이죠.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인피사고를 일으키고 도주를 했어요. 그럼, 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도로냐 아니냐 안 따집니다.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사람을 다치고 도망을 갔잖아요. 뭐죠?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아요. 사람만 다치게 했으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맞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를 했을 때는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도로도 아니다 안 따진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한번 보세요. 10번 문제는 2번이 틀렸죠. 2번이 왜 틀렸습니까? 2번이 왜 틀렸죠? 중앙선 침범이잖아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서 치상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사람은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네요. 합의까지 했어요. 그러면 공소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이 가입되고 합의하면 공소권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중앙선 침범은 특례 12개 항에 속합니다. 특례 12개 항에 속하는 경우는 합의를 하든 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공소권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공소권 없음이 아니고 있음으로 송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용어 정도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앞에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제동되기 시작하기까지 주행거리를 뭐라 그래요? 네? 공주거리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제동되기 시작해서 정지하기까지 거리를 뭐라 그래요? 제동거리죠? 이게 두 개 합친 게 뭐예요? 공주거리 플러스 제동거리를 합친 게 정지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처음에는 공주거리, 브레이크를 딱 밟는 순간 제동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거리를 주행거리. 그리고 제동이 되고 정지까지를 뭐라 그런다? 제동거리. 전체 두 개 합친 걸 공주거리죠. 공주거리하고 제동거리를 합친 게 뭐다? 정지거리.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사고 조사 규칙은요, 용어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용어 정도. 다음 페이지 3번 한번 봅니다. 자,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대형사고입니다. 3명 이상 사망, 갈로 속에 며칠 이내 사망한 것을 말하죠. 30일 이내죠. 자,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는 72시간 이내 사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교통사고 조사 규칙에는 30일 이내 사망한 것을 말합니다.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맞아요? 충돌이 뭡니까? 앞에서 옆에서 들이박는 거. 정면에서 측면에서 들이박는 게 충돌이고요. 뒤에서 들이박는 걸 추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2번과 4번은 서로 자리가 바뀐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용어 정도는 간단하게 알아보시고요. 나머지는 풀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봅니다. 2번.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했어요. 그리고 인피사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다치고 도망갔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하죠? 그죠? 특가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볼까요? 자, 교통사고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봅니다. 뭐가 틀렸죠? 자,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신호위반에 대한 법칙금만 납부하면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업무상 가실치사상죄는 물을 수 없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거, 이건 이거죠. 여기에 따른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 받아야 되죠. 법칙금은 행정처분이잖아. 형사처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법칙금도 부과하고 여기에 대한 형사처벌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중처벌이 아니잖아요. 그죠? 행정처분하고 형사처벌은 둘 다 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집시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집시법도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제도 꽤 많습니다. 거의 뭐 303페이지까지 있을 정도로 꽤 많아요. 그치? 예. 자, 집시법에 대해서 또 이번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볼까요? 하기 전에 요것도 문제가 하나 있네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장년도 성질 문제에서 나왔는데요.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맞죠? 이 문제는 이게 수록되어 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4개니까요. 자, 이것도 다 했고. 집시법입니다. 자, 집시법에도 그냥 바로, 문제가 나오는데, 자,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판례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 좀 진하게 됐으니까 2번이 답이겠네. 그쵸? 자, 판례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계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교통 혼잡을 야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나 이미 신고한 행진 경로에 따라 행진로 하위 한개 차로에서 3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진 집회 시간 동안 2회에 걸쳐서 15분 동안 연장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주체 행위가 신고 목적과 일시 방법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총 3시간 30분 집회를 했어요. 그 중에 15분 동안 2회에 걸쳐서 약 15분 동안 연장한 거예요. 그죠? 이 15분 동안 했던 거, 이걸 가지고 주체 행위가 신고 목적과 일시 방법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다고 지금 판결을 한 거예요. 대법원에서. 해당하지 않는다. 아무런 문제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여기 장년도 성지시험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시법에서 이걸 또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A단체가 있고 B단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둘 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집회를 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종로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종로경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날짜에 지금 집회하겠다고 신고한 거 아니에요? 그럼 종로경찰서는 A단체와 B단체한테 건의를 해야 됩니다. 너는 아침에 하고 너는 오후에 하고 너는 이 장소에서 하고 너는 이 장소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B단체가 나중에 접수를 했잖아요. 이게 더 빨리 접수를 했잖아요.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중에 접수한 B단체에 대해서 금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A단체가 집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할 때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통지하면 됩니다. 경찰 간수장님께 통지하고 집회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A단체가 개최를 못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알겠습니까? 자, 못하게 되었을 때는 철회 신고서를, 철회 사유를 적은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A가. 갑자기 못하게 되었으니까 A가
경찰 간서장님께 철회 사유를 적은 철회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이 제출은요, 의무에 속해요. 의무에 속해도 무조건 제출해야 돼요. 근데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경우에. 자, 그런데 주의할 거는 뭐냐? 이 철회 신고서 제출 의무는 모든 집회 시위에 해당됩니다. 모든 집회 시위는 못하게 되었을 때는 철회 사유를 적은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과태료 부과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모든이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는 이런 경우만. 선순위, 후순위. 집회 신고로 인해서 후순위가 금지 통고가 되고 선순위가 집회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못하게 되었을 때 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때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그림 속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제 학생기 소음 기준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기 소음 기준에서 주간, 야간, 심야가 있잖아요. 주간은 07시부터 해지기 전, 야간은 해진 후 24시간 이내고, 심야는 0시부터 07시간. 원래 일반적으로 심야락 하면은 0시부터 06시까지를 말해요. 다른 법에는, 알겠죠? 법에서 심야하면은 0시부터 06시까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0시부터 07시까지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주간도 06시부터가 아니고 07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요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가 소음도와 최고 소음도를, 이 소음도를 외워야 되는데, 따로 밑에 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것만 등가 소음도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돼요. 왜? 이거는 20 더하면 되니까. 65, 60, 55잖아요. 주간, 야간, 심야. 주거지역과 학교와 종합병원은 주간은 65, 야간은 60, 새벽에는 심야는 55가 됩니다. 그 다음 공공도서관은 주간 65, 야간 새벽에는 60이 되는 거예요. 그 밖에 적은 75, 65예요. 그러면 최고 소음도는 뭐야? 20을 더하면 돼. 65, 85, 65, 85, 75, 9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 80이 되는 거예요. 80이 되는 거예요. 55, 그 다음 75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20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20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20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20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 소음도는 따로 외울 필요 없다. 등가 소음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집회 시위에 관한 시행령인데 해산 사유예요. 해산 절차입니다. 해산 절차는 종자 해직이에요. 종자 해직해가지고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종결선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주체자에게 하는 거예요. 종결선언은. 주체자에게. 그런데 주체자가 소재를 알 수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주관자, 연락 책임자, 질서 유지인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시위 장소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종결선언 요청 어떻게 할 수 있죠? 생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체자에게 종결선언 요청을 했는데 주체자가 종결선언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자진 해산 요청을 합니다. 알겠죠? 하는데 누구한테 하죠? 참가자, 시위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산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해산 명령을 하죠. 몇 번 이상? 3번 이상. 그래도 해산을 하지 않으면은 직접 강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기억하세요.
자, 그 정도 봅니다.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니까요. 자, 3번 한번 볼까요? 갈로 속에 들어가는 숫자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가번에 보시면은 신고서는 몇 시간 전부터 가능하죠?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서장한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나번은요. 미비점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몇 시간 이내에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 기한으로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보완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몇 시간 이내에 금지 통고할 수 있다? 48시간 이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며칠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죠? 10일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쭉 나열된 것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자, 5번 한번 볼까요? 자, 옳은 것은 자, 1번 맞습니까? 미비점이 발견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 안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두 개 단체가 동시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대에 접수를 했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방금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서로 목적이 상반되고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장소를 분할하여 시간을 쪼개어 서로 부딪힘 없이 평화적으로 개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번은 질서 유지인은 나이가 몇 세 이상이죠? 18세 이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임명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임명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두 군데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봅니다. 자, 옳은 것은 몇 개냐 했죠. 옳은 것은 한 개고요. 세 개가 틀렸어요. 자, 니은이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죠? 신고서는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경찰서장한테 제출하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두 곳 이상 경찰서 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서장한테 제출합니까? 시도경찰청장한테 제출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입니다. 자, 이의 신청은 10일 이내에 경찰 간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가 맞는 거죠. 아, 그렇죠. 자, 보세요. 이의 신청은요. 10일 이내 맞죠? 누구한테요? 금지 통고를 한 경찰 간서장이 아니죠. 해당 경찰 간서의 바로 위 상급 경찰 간서장에게 이 신청을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군데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왜 틀렸습니까? 이 신청을 하게 되면 몇 시간 이내에 재결해야 돼? 24시간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했잖아요. 만약에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금지 통고는 소멸입니다. 금지 통고는 뭐예요? 공부 안 했습니까? 효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신고한 대로 집회 시위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14번 한번 봅시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계속 나와요. 반복되는 거예요. 자, 1번에 보시면은 신고서는 몇 시간 전부터? 724시간 전부터 최소 몇 시간 전까지? 48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고 3번은요. 접수증이니까 즉시 내주는 거예요. 두 번 나오죠? 두 번. 즉시하는 말
접수증을 내준다 하는 말은 두 번 나와요. 둘 다 즉시 내주는 거예요. 즉시.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습니까? 미비점이 발견됐으니 또 노네요. 12시간 주최자에게 24시간 안에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이때 보완 통고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서면.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볼까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 1번은 뭐가 틀렸어요? 갑단체가 A공원, 갈로 속에 전북 군산경찰서 관할에서 5개 지폐를 갖고 B강자, 충남 서산경찰서 관할까지 행진하려는 경우 갑단체의 대표자이자 주체자인 어른, 경찰청장한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전북이고 충남이잖아요. 전북경찰청이고 충남경찰청이잖아요. 관할이. 두 개의 지방청 관할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체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한테 제출한다 했죠. 주체지가 누굽니까? 전북입니까? 충남입니까? 전북이죠. 그러면 전북지방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요. 보완 통고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신고서를 받아보니까 미비점이 발견되어 있다. 그러면 보완 통고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때 보완 통고는 형식적인 미비점만 통고할 수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보완 통고는 못합니다. 형식적인 미비점이 뭡니까? 양식에 적어야 되는데 적지 않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인 미비점이에요. 다 적었어. 적은 내용 가지고 이렇게 고쳐라. 보완해라. 내용에 대한 보완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 관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모든 5개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맞습니까? 뭐가 틀렸어요? 모든이 아니죠. 어떤 경우에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칠판에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렸잖아요. 두 개의 단체. 선순위, 후순위. 선순위가 집회를 하고 후순위는 금지 통고되었을 때, 이 선순위가 철회 사유를 적은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그런 경우만 과태료 부과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20번.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1번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질서 유지인에게 24시간 기한으로 미비점이 발견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 기한으로 했잖아요. 그게 질서 유지인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리고 2번은 왜 틀렸습니까? 보안 통고는 어떤 방법으로? 구두로 하면 안 돼요. 서면으로만 하셔야 돼요. 3번은 정답이고 4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질서 유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뭡니까? 처음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돼요. 근데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20번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번 한번 볼까요? 자, 22번 보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1번 한번 보세요. 1번이 왜 틀렸죠? 그렇죠.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국경일 행사의 경우 행사 개최 시간에 한정하여 행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는 기준이 뭐죠? 그 밖의 지역이 아니고 주거 지역 기준입니다. 그럼 주거 지역 대신에 다른 게 들어가 되죠. 주거 지역과 똑같은 게 있잖아. 학교, 종합병원. 근데 공공도서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세 가지. 주거 지역과 학교와 종합병원은 기준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 한번 봅시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 한번 볼까요? 자, 소음 측정 장소입니다. 소음 측정 장소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주된 건물 경비를 위해서 사용되는 부속 건물, 강장, 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로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한번 볼까요? 26번. 오늘 출입국 관리법까지 다 하지는 못해도 뭐 다 하면 좋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거의 다 했으니까. 자, 26번 보면은 재작년도 우리 순정 문제가 되겠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질서 유선입니다. 자, 옳은 것은 1번이고요. 2번은 뭐가 틀렸죠?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설정 고지된 질서 유선은 추후에 변경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구두로도 알릴 수 있다.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질서 유선은 최대한 범위를 정하여가 아니에요. 최소한. 그리고 4번은 왜 틀렸습니까? 질서 유선을 침범하거나 손괴, 은닉, 이동, 제거를 하게 되면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가루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억하세요. 자, 그런 내용들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한번 볼까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봅니다. 자, 시위에 해당하려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는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됩니까? 시위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 이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까? 우리 헌재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위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게 헌법재판소 판결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대로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한번 볼까요? 문제 참 많죠. 집시법에 대해서. 자, 34번에 보시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3번. 뭐가 틀렸죠? 자, 집회 시간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 신고가 있을 경우 경찰관청장은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가장 집회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해야 된다. 아니죠. 무조건 뒤에 접수된 집회에 대해서 금지 통과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권유해야죠. 그죠? 시간을 나누고 장소를 분할하고 그죠? 평화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평화적으로 집회 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노력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뒤에 접수된 단체에 대해서 금지 통고 가능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뒤에 접수된 집회에 대해서 금지 통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39번 한번 봅니다. 39번이고 40번 한번 봅니다. 자, 해산 명령인데요.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은 순서가 맞습니까? 종자해직이라고 그랬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자리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2번은 맞습니까? 자진 해산 요청은 주최자에게 요청합니까? 참가자에게 요청하잖아. 종결선언 요청을 주최자에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답입니다. 네 번째는 뭐가 틀렸어요? 자진 해상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자진 해산 이 용어를 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해산하라고 의미가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40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3번 보세요. 해산 명령은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자진 해상을 명령한다 이 용어가 사용되거나 말로 해산 명령을 표시해야 한다. 맞습니까? 반드시 자진 해산
이런 말을 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자진 해산 명령이 있었음을 상대방들이 충분히 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그 용어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2번은요. 우리 칠판에서 첫 번째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예요. 알겠죠? 자,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정도 일단은 끝날 거고요. 그 다음 출입국 관리법도 일부가 끝날 것 같아요. 다 끝나지는 뭐 할 것 같고, 일부가 끝나면은 다음 주에는 뭐 1시간 정도 해서 그 뒤에 거 마무리하고 2단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보안법에는 좀 암기할 게 좀 있어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목적 수행제 유형, 행위태양. 두 문제가 뭐죠? 존속의 간방국은 소폭 중략을 유상으로 허위 선전하였다. 영어야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적 지정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두 문제가 뭐죠? 금단 찬양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의 제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죠? 바로 불특무가 되는 거예요. 편의 제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그죠? 그 다음에 불고지. 불고지 대상 범죄는 뭡니까? 반복자가 되는 거예요. 반복자. 불고지 대상 범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속기간 연장되지 않는 게 뭐죠? 찬불특무에. 자, 찬불특무에서 불특무, 요거는 구속기간 연장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불특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편의 제공제에 해당되지도 않고 미수범 처벌도 안 합니다. 한 개, 두 문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세 개를 한 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 1명, 6명, 위원, 대리위원 6명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 정도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4명 이상 출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출석한 위원 중에 과반수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 요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알겠죠? 소속은 법무부 장관이고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또는 차관하면 안 돼요.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장입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이 위원장이 된다 하는 것은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국가보안법에서 필요적 감면이 있죠. 그죠? 필요적 감면이 뭡니까? 고불자의 방해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자수 추가해가지고 그것만 필요적 감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임의적 감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비 업무 처벌하는 게 뭐죠? 반복자는 잠자는 이무기를 잡았다. 그죠?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 불구제 대상 범죄는 반복자고요. 그리고 범죄의 주체가 있는 게 뭐죠? 목자직 특허입니다. 목자직 특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구속기간 했고요. 반복되는 게 많아요. 미수범 처벌하지 않는 게 뭐죠? 불특무. 편의 제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게 불특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암기해야 될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할게요.